이번 영상은 저희 프랑스 앰플 전문 브랜드인 플로릴리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, 먼저 브랜드에 대한 소개부터 드리자면, 이 플로릴리스는 1982년에 프랑스의 약사이자 그다음에 화학자가 만들어진 브랜드예요. 그래서 이 브랜드가 지향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천연적이고 그다음에 오가닉한 자연적 원료를 이용을 한 배양률이 메인 레시피로 들어가고요.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,400여 개의 레시피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 제품에 대한 제조율 자체가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지만 이 브랜드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바로 액티베이터를 만드는 기술이거든요. 그게 바로 앰플 제조에 사용이 되는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모든 것들이 화장품의 가장 기본 베이스는 활성 원료를 어떻게 블렌딩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그 블렌딩 자체를 굉장히 농축시킨 것이 바로 앰플이라고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그거를 대상으로 해서 세럼이 나오고, 그 다음에 에멀전이 나오고, 크림이 나오고, 마스크가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은 브랜드사의 제조의 기술력의 가장 핵심은 이제 이런 활성 성분들을 어떻게 조제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, 이 플로릴리스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많은 레시피들을 가지고 있고, 그것이 프랑스에서는 앰플 제조 넘버 원 브랜드라고 홍보가 돼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인정받고 있어요. 그래서 르본에서 제품을 수입을 하면서 실은 되게 수십 개의 라인들이 수입이 됐었거든요. 근데 코로나 이후로 또는 앰플에 대한 그 위험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유리 바이알로 제품이 제작이 되다가, 그러다가 이제 이 유리 바이알을 따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회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, 그래서 대용량 앰플을 조제를 해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바이알 앰플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뭐였냐면은, 실은 우리나라에서 이슈였지만 전 세계적으로 앰플에 대한 이슈는 없었거든요. 우리나라는 이 제품을 따다가 유리 가루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손을 다칠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, 실은 이 앰플이라고 하는 이 안에 있는 액티베이터가 보존이 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이 아니라 유리에 담겨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정말 활성도가 높은 원료들은 방부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. 그 다음에 색소 향료가 들어갈 수가 없고, 그리고 안에 있는 농도가 굉장히 높은 형태와 그 다음에 pH 자체도 일반 화장품과 좀 다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, 우리가 플라스틱을 닿았을 때 플라스틱의 재질 자체가 녹거나 변질이 될 수가 있고, 그 변질이 된 부분 자체가 액티베이터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유리 바이알에 넣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유리 바이알의 역사는 이미 140년이 넘게끔 유지가 되고 있고, 유리 바이알이 병원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예방 주사 넣기 전에 이 바이알을 따서 넣는 이유는 뭐냐면, 안에 있는 것은 고농축의 액티베이터이기 때문에 다른 용기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, 그래서 액티베이터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용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. 근데 한국에서 이러한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를 하면서 이제 그 플로릴리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죠.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렇게 파란색에 들어가 있는 용기였어요.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게 에센스이냐 이게 앰플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구분을 해주실 때는, 실은 저희는 용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그래서 200ml 용기에는 이 바이알이 74바이알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74바이알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, 플로릴리스사에서 이 액티베이팅에 대한 이 포뮬라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선택을 한 것이 바로 유리 용기였어요. 그래서 유리 용기의 첫 번째 장점은 뭐냐면, 산소 유입이 굉장히 차단이 잘 된다는 거죠. 그래서 화장품은 재질이 변하고 제형 자체가 변하는 거는 산소와 만나서 산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화장품이 많이 변질이 되기 때문에, 일반 에센스 같은 게 방부제를 좀 많이 넣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그런 산화 방지제를 굉장히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앰플을 잘 보존을 시켜주기 위해서 굉장히 두꺼운 유리 용기를 사용하는 게 첫 번째고, 그 다음에 앰플이라고 하는 이 액티베이팅 되어 있는 제품군들은 되게 예민하거든요. 어디에도 예민하냐면은 온도에 되게 예민해요. 그래서 왜 좋은 제품은 신선함을 유지해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기도 하시잖아요. 그래서 유리가 그 냉장고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온도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로 이 액티베이팅 되어 있는 이 원료들이 깨어지지 않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는 얇지 않고 되게 두꺼운 유리이거든요. 그래서 이 유리 용기에 담아서 최대한 이 바이알 앰플이 가지고 있는 효능을 그대로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 담겨져 있는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. 그래서 저희 제품을 사다 보면은 이게 앰플인지 에센스인지 헷갈려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용기를 좀 보시면 좋고, 그 다음에 저희가 앰플과 세럼은 용기가 달라요. 그래서 이거는 저희 아쿠아 세럼이라고 해서 에멀전 세럼인데, 이거는 이제 이런 플라스틱 같은 이런 일반적인 용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안에 있는 그 활성 성분의 성질에 따라서 보관 용기가 굉장히 달라지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대용량 앰플로 인해서 실은 샵에서 트리트먼트에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제품군들로 자리가 많이 잡혔거든요. 이 브랜드도 실은 한국에 들어온 지 30년이 넘은 브랜드이고, 그 다음에 앰플 시장 자체를 굉장히 활성화시켰던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, 근데 이 대용량 앰플이 들어가면서 실은 샵에서는 조금 더 가성비 높게 트리트먼트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셨어요.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또는 좀 다량으로 제품에 흡수를 시켜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, 그래서 저희 원장님들이 가장 첫 번째로 선택하는 제품은 바로 이 콜라겐 앰플이랑 비타민 C 앰플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게 샵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. 그래서 수많은 브랜드들이 있고, 그 다음에 앰플이 나오는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, 항상 저는 그 역사가 말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 회사가 어떤 목적으로 제품을
화장품을 만들었고 이 용기가 왜 거기에 적합하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디자인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 비주얼적인 부분으로만 기능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안에 있는 제조물 자체를 얼만큼 귀하게 여기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플로리리스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이념과 그 다음에 이 앰플에 대한 유지를 위해서 사용을 선택을 해야 되는 용기에 대한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은 우리가 명품 화장품이라는 거, 그 다음에 진정한 에스테틱 화장품을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농도의 앰플을 원하시거나 그 다음에 가성비 좋은 앰플을 원하시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피부 속까지 침투될 수 있는 앰플을 원하신다면 플로리리스 브랜드를 추천드립니다.